아라비안 나이트. 어부 이야기. 젊은 왕과 검은 섬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강에서 고기를 잡다 철동 병 속에 갇힌 정령을 구해줘 그 보답으로 내각이 색이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정령의 말대로 술탄에 바친 어부는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을 만져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요리하던 여자 요리사가 물고기를 뒤집자 벽이 갈라지며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 물고기와 대화를 하고 물고기들을 부리에 엎어버린 후 사라지고, 이야기를 들은 재상은 어부에게 새로운 물고기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모습이 다시 벌어지자 이를 술탄에게 알리고, 술탄은 다시 물고기를 구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후 어부를 불러 물고기의 사연을 알아야 되겠다며 어부의 아내로 물고기를 잡은 연못에 가게 됩니다. 연못에 막사를 세운 술탄은 혼자 몰래 빠져나와 산을 넘어 한 궁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반신이 대리석으로 된 왕자를 만나 사연을 듣게 됩니다. 하반신이 대리석이 된 남자의 아버지 마무드는 이 나라의 국왕으로, 이 나라는 검은 섬들의 왕국이라고 불렸는데, 술탄이 본 4개의 작은 산들은 원래 섬들이었고 수도는 술탄이 본 연못이 있는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국왕이 죽자 그는 왕위에 오르고 사촌 누이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애정에 너무 만족했고 그도 그녀를 지극히 사랑한 행복한 결합이었지만 5해가 지나면서 그녀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그녀가 목욕을 갔을 때 그는 잠이 와서 좌단에 몸을 눕혔는데, 마침 그 방에 있던 왕비의 2 시녀가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다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만 감고 있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는데, 내용은 왕비가 바람이 나서 술탄의 음료에다 잠이 드는 약초를 넣어 재운 후 밤마다 싸돌아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마음이 격동되었지만 애써 못 들은 척했고, 왕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소처럼 물이 가득 든 잔을 갖고 왔는데 그는 먹는 척하고 창문가에 가서 입속에 물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곧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시 후 그녀는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자거라.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니 옷을 입고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도 일어나 급히 옷을 입은 후 검을 들고 그녀를 뒤쫓아 갔는데, 그녀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 궁정 안에 있는 여러 문을 통과했고 마지막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왕비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 문 뒤에서 잠시 멈춰 어두운 정원 속으로 멀어져 가는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뒤쫓았는데, 그녀는 어떤 조그만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숲 가운데는 산책로들이 나 있었고 옆에는 관목들을 다듬어 만든 울타리가 늘어서 있었는데, 그는 다른 길을 통해 그 숲으로 가 어떤 남자와 산책로를 걷는 그녀를 발견하고 몸을 숨긴 채 왕비와 정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빨리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책망하니 정말이지 섭섭해요. 내가 왜 늦는지 이유를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당신께 보여드린 그 모든 애정의 표현들로도 내 간절한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명령만 내려요. 내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만일 당신이 원하면 해가 뜨기 전에 이 큰 도시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늑대와 부엉이와 까마귀만이 들끓는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혹시 내가 이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 전체를 번쩍 들어서 카카스 산맥 넘어 인간이 사는 세계 바깥에다 옮겨 놓기를 원하나요? 내게 한마디만 하면 이곳 전체의 모습을 싹 바꾸어 놓을 테니까요. 왕비가 이 말을 마쳤을 때 그녀와 정부는 산책로의 끝에 이르러 그의 앞을 지나가자 그는 정부의 목을 베어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녀만은 살려주고 싶어 왕비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한 일격은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그녀는 마법의 힘으로 정부의 생명을 보전해 줄 수 있었는데, 정부는 죽은 것도 아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원을 가로질러 궁으로 돌아올 때 뒤에서 왕비의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궁실에 들어와 침상에 누워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깨어보니 옆에 왕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슬그머니 일어나 옷을 입은 후 어전 회의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산발한 머리는 여기저기가 뽑혀나간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이런 몰골을 하고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꺼번에 들은 세 개의 가슴 아픈 소식이 이 격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사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니, 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그러? 저의 소중한 어머니이신 왕비마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 또 어떤 전투 중에 전사하셨으며 오빠 중 하나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옵니다. 그녀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감추려고 이처럼 핑계를 댔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으며 자기 정부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그녀가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꾸짖기는커녕 나 역시 당신과 고통을 함께해야 할 것이요. 당신이 이처럼 큰 상실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오히려 놀랐을 것이요. 마음껏 두시오. 그 눈물이야말로 당신의 뛰어난 성품의 확실한 증거이니까. 하지만 시간과 이성이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오. 그녀는 자기 궁실에 틀어박혀 마음껏 슬픔에 빠져들었는데 그렇게 그녀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1년을 보낸 후 그에게 성벽 안에 묘지로 쓸 건물을 하나 지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허락했고 그녀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궁전을 하나 지었는데 그 궁전을 그녀는 눈물의 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녀는 그곳에 자기 정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녀는 정부에게 어떤 음료를 마시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눈물의 궁으로 옮겨 놓은 후에는 매일 직접 먹여주었지만 모든 마법으로도 이 불행한 작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걷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할 뿐더러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와 같이 있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를 바라보면서 토해내는 다정하고 열정적인 말들을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2번씩 정부를 찾아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던 어느 날 눈물의 궁에 갔다가 그녀가 정부에게 말하는 소리를 몰래 듣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쓰라린 아픔들, 저 역시 당신만큼 아프게 느끼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래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당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군요. 언제까지 이 침묵을 지킬 건가요? 단 한마디라도 해보아요. 아, 내 삶의 가장 따사로운 순간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때랍니다. 나는 당신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우주 전체를 내게 준다 해도 이렇게 항상 당신을 볼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된 이런 말을 듣고 있던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에게 다가가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고통은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고가 그녀의 본분을 일깨우기는커녕 감정만 더욱 격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갔는데 그녀는 매일 정부를 찾았고 이렇게 3년 동안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번째로 눈물의 궁전에 갔는데 이번에도 몸을 숨기고 그녀가 정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녀가 그토록 숭배하는 연인은 멋진 남자가 아니라 한낱 인도 출신의 검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분개의 모습을 드러내 무덤에 대고 욕하면서 소리를 쳤지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검둥이 옆에 앉아있던 왕비가 악귀처럼 일어서면서 바로 내 놈이 내 고통의 근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왔을 뿐이야. 내 놈이 그 야만스러운 손으로 내 사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더냐? 그런데 뻔뻔스럽게 또 이렇게 찾아와 절망에 빠진 여자를 모욕해? 그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말을 끊었고 그녀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라며 그녀를 벌하기 위해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 하나 까딱 않고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지으며 노여움을 가라앉히라고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주문을 중얼거리자 그는 반은 대리석이 되고 반은 인간인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마녀는 이처럼 그를 변형시켜 또 다른 마법으로 방까지 옮겨다 놓은 후 매우 번창하고 주민들로 북적거리는 도시였던 수도를 파괴했는데 연못 속 물고기들은 수도에 살던 4개의 다른 종교를 가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쳐 날뛰는 분노는 그의 왕국을 파괴하고 그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매일 그를 찾아와 쇠심줄로 만든 채찍으로 그의 벗은 어깨를 100번씩 후려쳐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형벌이 끝나면 그의 몸을 염소 털로 짠 두꺼운 직물로 덮은 후
조롱하기 위해 그 위에 수단 창포를 씌워 놓는다는데 검은 섬들의 젊은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고 술탄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는 한편 이 불행한 군주를 대신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술탄은 사악한 마녀와 산송장이 든 못된 정부 놈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 놈은 돔이 있는 묘당인 눈물의 궁에 있고 그 궁은 지금 있는 궁과 연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마녀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매일 아침 동틀 무렵 자기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술탄은 자신이 누구며 왜 이 성에 들어왔는지를 밝히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젊은 왕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계획 성공을 위한 방법들을 정하고 이튿날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난 술탄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웃옷을 벗어 숨겨놓은 다음 눈물의 궁으로 갔는데 많은 흰 양초의 불꽃들로 밝혀져 있었고 수많은 순금 향로에서 나오는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검둥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발견한 술탄은 검을 뽑아 들고 그의 숨을 끊어버렸고 시체를 끌고 가 우물 속에다 던져버리고는 검둥이 대신 침대에 누워 검을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마녀는 먼저 그녀의 남편인 검은 섬들의 왕이 있는 방부터 가서 왕의 옷을 벗긴 후 최심줄로 만든 채찍으로 그의 어깨를 100번 후려쳤는데 가련한 왕이 바라는 비명이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녀는 남편인 젊은 왕을 쇠심줄 채찍으로 100차례 후려친 후 두터운 염소털 직물과 수단 장포를 입혀놓고는 눈물의 궁으로 가서 아직도 정부가 누워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침대로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한마디만 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자 술탄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신용을 하며 흑인들의 말투를 흉내내어 짐짓 엄숙하게 힘과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밖의 상황에 마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크게 비명을 질렀고 놀라 소리쳤는데 술탄은 입을 열어 이 망할 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책망하나요?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매일같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내 남편의 비명, 울음소리, 신음소리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다. 내가 만일 그의 마법을 풀어주었더라면 난 벌써 회복되고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야. 내년이 불평하는 내 침묵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어. 그렇다면 당신 화를 풀어드릴 테니 명령만 내리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자를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줄까요? 빨리 가서 그를 해방해주라고. 그자가 내지르는 비명에 짜증이 나서 죽겠단 말이다. 마녀는 즉시 눈물의 궁에서 나왔는데 찻잔에 물을 담더니 그 위에 대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자 마치 불 위에 놓인 것처럼 잔에 담긴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젊은 왕이 있는 방에 가서 몸에 물을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왕은 원래의 형상을 되찾아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왕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마녀는 그에게 이 성에서 멀리 떠나고 만약 돌아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왕은 궁을 떠나 떨어진 장소에 숨어 술탄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다렸는데 눈물의 궁으로 돌아온 마녀는 여전히 술탄이 검둥이라고 믿고 그가 명한 대로 하고 왔다고 하자 술탄은 계속 흑인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년이 마법을 써서 파괴해버린 이 도시와 그 주민들, 그리고 내 개의 섬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는 말이냐? 매일 밤 자정이면 물고기들이 연못 위로 고개를 쳐들고 나와 너에 대한 복수를 외쳐댄단 말이다. 이게 바로 나의 회복이 늦어지는 진정한 이유였어. 자, 빨리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손을 내밀어 줄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되잖아. 이 말을 듣고 가슴 가득 희망이 차오른 마녀는 기쁨에 들떠 분부한 대로 하겠다고 소리친 후 연못가로 가서 손에 약간의 물을 담아 연못 위에 뿌리며 주문을 외우자 바로 도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들은 남자나 여자 혹은 아이들이 되었는데 술탄의 수행원들이 수경하고 있던 곳은 도시에서도 가장 큰 광장 한가운데로 마법이 풀리자 수행원들은 자기들이 대도시 한복판에 있음을 발견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기한 마법을 행한 후 그 결실을 보기 위해 서둘러 눈물의 궁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면서 요구한 모든 것을 하고 왔으니 이제 일어나 손을 내밀어 달라고 했습니다. 술탄은 여전히 흑인 특유의 말투를 흉내내며 가까이 오라고 말했고 그녀는 복종했는데 술탄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그녀의 팔을 낚아챘고
마녀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검을 휘둘러 그녀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동강이 난 몸은 땅 위로 굴러떨어졌는데 시체를 놔두고 눈물에 궁을 빠져나와 그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검은 섬들의 젊은 왕에게로 가 그를 껴안으며 그의 잔인한 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젊은 왕이 술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자신에게 너무도 큰일을 해준 술탄에게 장수와 번영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술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귀공은 공의 수도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내 나라에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요. 오시면 여기에서만큼이나 큰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혹시 여기가 공의 수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소.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너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 젊은 왕이 웃으며 사실은 좋기 1년은 걸리는 거리라고 대답했고 술탄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지만 검은 섬들의 왕이 모든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 주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탄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고생은 좀 되겠지만 그를 도왔다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고 마침 자식이 없으니 그를 아들로 여겨 상속자이자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곧 젊은 왕은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준비는 3주 만에 끝났는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무도 아쉬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왕은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를 택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술탄과 젊은 왕은 길을 떠났는데 100마리의 낙타 등에는 젊은 왕의 보물창고에서 꺼낸 보물들이 잔뜩 실렸으며 건장한 체격에 완벽하게 무장한 50명의 호위 기병대가 젊은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수도 가까이의 일자 중신들이 마중 나와 그가 자리를 오래 비운 동안에 나라에는 아무런 변고가 없었음을 알려주었으며 백성들도 무수히 몰려나와 크게 환호하며 술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흥겨운 잔치는 여러 날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돌아온 다음 날 술탄은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토록 오래 자리를 비우게 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큰 왕국을 미련 없이 버리고 따라온 검은 섬의 왕을 양자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충성심을 잃지 않은 신하들에게 신분과 지위에 따라 아낌없이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한편 젊은 왕을 해방시킨 최초의 원인이 되었던 어부에게도 술탄은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탁발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